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5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생겨서 사전에 리코딩을 하고 있고 어, 아마 업로드를 미리 해놓을 것 같아요. 자, 지난 강의 시간 뭐 특별히 수정할 거는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홈워크는 이제 2가 어사인이 돼서 아마 여러분이 화요일까지 다 봤을 거고 다음 홈워크가 또 어사인이 될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예년과는 달리 교과서 문제를 많이 풀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교과서를 많이 읽도록 리딩 어사인먼트를 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클래스 미팅, 렉처 노트들도 여러분이 자세히 읽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항상 준비해 오고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어, 수업 시간 직전이나 끝나고 나서 또는 이제 어포인먼트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강의 자료에서 이게 HTM인데 HTML이라고 지난번에 해놔서 안 열렸던 것 같아요. 뭐 지금쯤이면 강의 듣는 학생들 다 우리 어, 그 유튜브 링크라든가 PDF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코렉션을 했어요. 자, 출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자 출결 시스템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스스로 꼭 확인을 하고요. 정정 사유가 있을 때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체 클래스 미팅 횟수,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아마 수업 시간 말고 저녁에 따로 볼 텐데 포함해서 한 30번 정도 되는데 4분의 1까지는 부단 결석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excuse가 없어요. 그렇게 잘 아시고요. 자, 전체 오버뷰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라는 챕터 1을 하고 있고요. 시그널즈 파트를 끝냈어요. 거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스템스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리뷰를 하면요.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제법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실제로. 그런데 너무 큰 그림이 아니라 조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 조금 조그만 그림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시그널에 대해서는 continuous time signal이라는 것과 또 discrete time signal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과목에서는 주로 배워요. 그래서 continuous time signal은 뭐 우리가 x of t라고 부른다면은 x of t라고 부른다면 어떤 거라고요? 네, 이 x는 네, r에서 뭐 c나 r에서 r로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쪽이 t축이라면 여러분의 시그널이 뭐 이렇게 그래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ignal은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름은 x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걔는 z에서 뭐 z로의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했죠? 이쪽을 n축으로 했고 함수 값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표시하고 뭐 표시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그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매틀랩에서는 stem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stem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stem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고요. 우리 교과서는 아마 칠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새까맣게 칠을 했는데 칠하는 게 글쎄요. 일관성 생각하면 사실 뭐 맞는 건데 어쨌든 매틀랩의 stem은 칠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 이런 집합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서브셋을 정의하면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녀석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서브셋의 컴플리먼트 여함수 죄송합니다. 여집합 여집합이 정의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분법 디코토미 또는 다이코토미에 의해서 이제 이 셋을 두 개로 쪼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를 하면 또 둘로 쪼개지고 또 다른 정의를 하면 또 둘로 쪼개지면서 몇 가지 잣대만 되더라도 n 개의 잣대를 대면 2 to the n 개의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이 continuous time signals라는 집합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periodic signal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매우 작지만 크게 그렸어요. periodic 이렇게. periodic 시그널들의 집합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그 시그널 X는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예, 포지티브 리얼 넘버 캐피탈 T가 존재해서 이런 등식을 모든 T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t인데 이때 t는 뭐 한 주기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n을 모든 정수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periodic signal에서 period는 양수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period들 중에서 period는 a period of given signal이니까 그리고 period는 어떤 캐피탈 T가 period면 K 정수변은 항상 period이죠. 그래서 period는 유일하지 않아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런데 period들 중에서 가장 작은 period가 존재하면 그것을 fundamental period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아마 이게 제로를 붙일 거예요. 아마 T0 이렇게 하면은 캐피탈 T sub 0 이렇게 하면 얘가 fundamental period인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fundamental period를 우리가 피리어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로 정의하면 존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엄밀히 모든 피리어딕 시그널이 더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시그널은 특히 이 과목에서 피리어딕이면 펀더멘탈 피리어드 t 서브 제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피리어딕 시그널 정의를 했고 펀더멘탈 피리어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나면 이그지스턴스와 유니크니스, 존재성과 유일성 고민을 항상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또 뭐 시메트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네, 시메트릭한 시그널의 집합을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피리어딕 하면서 시메트릭 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시메트릭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메트릭 하지 않으면. 네, 네, asymmetric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A가 또는 해서 not이라는 뜻이죠. 시메트릭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집합이 정의가 됐고 참고로 periodic 시그널의 반대는 non-periodic 또는 여기서처럼 aperiodic. 근데 어를 쓰면 어때요? 하나의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어서 none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읽을 때도 aperiodic 또는 non-periodi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메트릭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even symmetrical 시그널이고 우리가 또 odd symmetrical 시그널을 정의할 수가 있죠. odd symmetrical 시그널은 odd symmetrical 시그널이면서 periodic 한 게 있나요? 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정의는 할 수 있죠. 그게 공집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는 even symmetric이고 이거는 odd symmetric. 그 다음에 이번 시메트릭과 오드 시메트릭의 인터섹션에는 이제 제로 시그널이 있다고 했었죠. 제로 시그널은 피리어딕한가요? 이것도 피리어딕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제로 시그널이 있는 거네요. 0, 4, 자, 뭐 굳이 중요한 시그널은 아니에요. 피리어딕 시그널로서 제로 펑션이. 자, 그 다음에 이 even 시메트리, odd 시메트리가 마치 매트리스에서 트랜스포지션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지션을 하면 자기 자신의 네거티브가 되는 그런 스퀘어 매트리스들이 있죠. 얘는 시메트리컬 매트리스 때는 얘는 스큐 시메트리컬 매트리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A가 리얼 엔트리들을 n by n으로 n by n 리얼 매트리스일 때 그렇게 한다면 또 우리가 컨주깃 또는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A 허미션 이퀄스 뭐 A 이렇게 되면 허미션 매트리스 또는 허미션 시메트리컬 매트리스 A 허미션은 네거티브 A 이렇게 하면 허미션 엔타이 시메트릭 매트리스 이렇게 하듯이 시그널에서도 컨주깃 시메트릭 시메트리컬한 시그널과 컨주깃 안타이 시메트리컬한 시그널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컨주게이션을 했더니 어때요? 네. 음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 리버스를 했더니 그 시그널의 컨주게이션과 같으면 모든 t에 대해서 컨주게이트 시메트리라고 하고 여기에 또 네거티브 사인이 붙으면 엔타이 시메트릭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떤
시그널도 어때요? 모든 시그널은 even, odd decomposition이 가능했고 conjugate and 그다음에 symmetric, conjugate, anti-symmetric 또는 anti-conjugate symmetric decomposition도 가능했어요. 잘 기억해 놔야지 다음에 쓸 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그널을 분류할 때 right-sided signal, left-sided signal 이런 것을 정의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unit step function이라는 걸 정의하면 편리하다라고 했어요. continuous time에서는 0과 1을 갖는데 매핑 룰이 어떻다고요? 네. non-negative면 t가 non-negative면 1이고 제로면 이제 t가 음수면 제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가 0 이상이면 1이니까 discrete time에서도 똑같이 확장을 해서 또는 뭐 스페셜라이즈를 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1, 0, n이 non-negative, n이 음수 이렇게 해서 dt와 ct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right-sided, left-sided는 어떻게 정했죠? right-sided 시그널은 이렇게 했죠. 제가 좀 엄밀하게 하면 x of t is right-sided signal 또는 right-sided if definition의 if는 if and only if라고 했어요. x of t equals there exists some t a finite number such that x of t는 x of t와 u t minus capital T for all t 이렇게 해서 어떤 시그널에 0, 1을 곱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캐피탈 T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어떤 캐피탈 T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선과 실선 합쳐서 x of t라면 x of t times u of t minus capital T는 이렇게 생기는데 right sided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여기가 이제 뭐 0이었거나 이렇게 되면 곱해도 똑같죠. 네. 자, 그래서 right sided 시그널 정의했고 마찬가지로 left sided 시그널도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코잘 시그널은 어때요? 좀 특별한 경우였죠. 그러니까 x of t는 어떻게 돼요? x of t times u of t for all t면 코잘이라고 하고 안티 코잘은 그 반대가 되겠어요. 바운디드 시그널은 뭐였죠? 어떤 파이나이트 양수를 찾을 수 있어서 x of t가 절대값이 m보다 작다, for all t 이렇게 되면 바운디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m을 찾을 수 없으면 unbounded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유닛 스텝을 정의하면서 인디케이터 펑션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많이 써요. 1, 그다음에 여기다 집합을 쓰는데 뭐 편의상 집합을 a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x 이렇게 쓴다고 하면 뭐냐면 얘는 인디케이션을 주는 거예요. x가 a의 원소이면 1 이렇게 돼요. x가 a의 원소이면 1, 그다음에 당연히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 0. 그래서 인디케이터 펑션은 굉장히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거고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또 우리가 정의한 이 유닛 스텝 펑션을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continuous time 유닛 스텝 펑션을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정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0, 1대 t 이렇게 하면 t가 요 인터벌에 속하면 1이니까 딱 맞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걸 쓰면 상당히 유용하다. 이 정도 알고 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퍼티를 좀 써놨는데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컴플렉스 넘버 z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코사인 x가 2가 되는 뭐 또는 사인 x가 2가 되는 x를 구해봐라. 리얼 넘버에는 없지만 컴플렉스 넘버에는 있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라고 했었고 시험에 낼지도 몰라요. 일반적인 컴플렉스 넘버는 a 플러스 jb 이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a와 b는 둘 다 리얼 넘버예요. j는 the square root of negative 1이고요. i를 안 쓰고 j를 주로 쓸 거예요. 저는 j가 편해서. 자, 이렇게 될 때 이 a를 리얼 파트 오브 z라고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b를
imaginary part of Z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JB가 imaginary part가 아니라 B가 imaginary part예요. 자, X와 죄송해요. 컴플렉스 넘버와 관련 있는 게 그의 현례 복소수라고 하는 더 칸주깃 of Z죠. 또는 Z 칸주깃.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G가 이렇게 주어질 때 A 플러스 JB로 주어질 때 G 칸주깃은 A 마이너스 JB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얘가 어떤 G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칸주깃은 같은 리얼 쪽이고 대신에 이미지너리가 플립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호리젠탈을 가지고 플립해서 미러 이미지를 만들면 칸주깃인데 이 칸주깃이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리얼 파트라는 요 A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Z 플러스 Z 칸주깃. 자, 요거 두 개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2A가 되죠. 그걸 2로 나누니까 A고 그 다음에 imaginary part는 B인데 B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와 얘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예, 2배의 JB죠. 그래서 2J로 나누면 Z-G 칸주깃을 2J로 나누면 B가 돼요. 항상 주의를 하세요. 분모에 J가 있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도 했고요. 우리가 그 컴플렉스 넘버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카테시안 코어디네이 상에서 x축을 또 호리젠탈을 리얼로 하고 버티칼을 이미지너리로 해서 나타내는데 또 한편 폴라 코어디네이트로 변환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거리를 오리진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요 라디안 값을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r은 뭐 보통 컴플렉스 넘버의 모듈러스 또는 매그니튜드라고 해요. 여기도 있지만 제가 빼먹었군요. 얘를 매그니튜드 또는 모듈러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다음에 세타는 앵글 또는 페이즈 앵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매그니튜드와 튜드와 페이즈 심지어 페이즈라고도 하기도 하고 줄여서 페이즈라고 하는 사람, 페이즈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 뭐 많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x가 r 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라는 걸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컴플렉스 넘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g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학자들이 특히 오일러를 비롯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 자연 자연 로그의 밑에 해당하는 네이피어 넘버의 어떤 파워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보통 엑스포넌트라고 하죠. 얘를 엑스포넌트라고 하는데 엑스포넌트에 리얼 넘버를 넣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0과 정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퀘어 루트 그다음에 뭐 nth 루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엑스포넌트가 레이셔널 넘버 즉 유리수일 때를 정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유리수의 조밀성을 이용하면 어떤 무리수에 대해서 또 이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을 복소수에 대해서 확장을 하다가 이제 놀라운 어떤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확장이 말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e to the j 세타. 여기서 세타는 뭐 0에서 2파이겠죠. 집어넣으면 그것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용하면 어떤 컴플렉스 넘버는 모듈러스 곱하기 e to the j 앵글 이렇게 또는 페이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매그니튜드 곱하기 e to the j 페이즈. 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컴플렉스 넘버 하나를 선택해요. 여기 있는 예를 들면 네거티브 1. 그러면 네거티브 1은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 오리진으로부터 길이는 1이고 앵글은 파이죠. 그래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네거티브 1은 e to the j 파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네거티브 1을 넘기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식을. e to the j 파이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수학에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넘버들이 다 등장해요. 일단 여러분이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0이란 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알게 돼요. 0의 발견이란 것도 있죠. 자리를 가지고 어떤 수를 나타낼 때 숫자 0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수로서도 0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인간이 만든 수학에서는 뭐 제로로 나눌 수 없다.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학을 좀 배우다 보면 파이라는 것이 나오죠. 지름이 1인 원의 둘레 그리고 지름이 d인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례상수로서 파이가 이제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실수 허수할 때 이 j the square root of negative 1이 등장했고 또 놀랍게도 x분의 1을 적분하면 나오는 그 함수와 관련된 e라는 것이 있었어요. 또는 이제 복리 계산에서 보면 무한히 촘촘하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복리를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네이피어 수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숫자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멋진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이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The most beautiful equation이다. 네, 저도 사실 동의하고요. 이 e to the j pi 플러스 1은 0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목에서 이것이 끝도 없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야지 하면 안 되고 매우 중요하니까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찾아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키피디아를 찾아도 되고 어, 유튜브에 찾아서 온갖 관련된 지식들을 모아도 되고 그다음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찾으면 인터넷에 무수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학습에 필요한 스터디 에이드라고 하죠. 학습 보조 자료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찾으려고 할 때 잘 안 찾아지면 대부분 이제 한글로 된 것만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부터 했던 이유는 영어로 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참 동안 어, 리뷰를 했고요. 이제 프리뷰를 하겠어요. 프리뷰는 렉처 노트 2고요. 렉처 노트 2 하기 전에 사실 말했지만 렉처 노트 1에서 뒷부분이 약간 남았죠. 복소수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라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모듈러스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는 e to the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폴라 코오더닛과 카테시안 코오더닛을 연결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도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소수를 다룰 때 어떤 때는 카테시안 코오더닛에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로 어떤 때는 폴라 코오더닛으로 가서 매그니튜드와 베이즈 또는 모듈러스와 아규먼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앵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렉처 노트 2를 보는데요. 이 녀석. 제가 렉처 노트 2를 또 약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운받은 학생들은 다시 조금 받으면 좋겠어요. 자, 뭐 프리뷰를 하면요. 렉처 노트 2는 시스템을 분류를 해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매핑 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 화살표가 들어가고 화살표가 나오는 사각형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했는데 어, 처음에 이제 말할 때는 시스템이란 것이 매핑 룰이고 모든 시그널들이 입력 도메인 the set of admissible inputs와 상상 가능한 모든 the set of output signals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했지만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인풋 시그널로 가능한 것을 크게 둘로 한정한다고 했죠. 네, a CT 시그널 또는 a DT 시그널로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도 CT 시그널, DT 시그널 이렇게 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능한 시스템은 어떤 게 있겠어요? 네,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CT 시그널이 들어가서 CT 시그널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DT 시그널이 들어가서 DT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과목에서는 지금 방금 말한 이 네 개의 조합에 대한 것들을 주로 배우고요. 특히 CT가 들어가서 CT가 나오는 시스템을 우리가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DT 시그널이 들어가서 DT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을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부를 텐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전체 한 뭐 8, 90%될 거고요. 잠깐 CT가 들어가서 DT 시그널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 DT 시그널이 들어가서 CT 시그널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블록을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x of t가 들어가서 y of t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게 인풋이고 어느 게 아웃풋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비주얼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잖아요. 매핑 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물론 이 블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블록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어, 그래서 이 신호와 시스템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는 이렇게 블록과 이게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두 개의 시그널로 이제 나타내는 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쓰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프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를 쓸 때는 보통 입력 시그널과 출력 시그널이 뭐 벡터든가 벡터 밸류드 시그널일 때 유용하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CT 시스템이나 DT 시스템 말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이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파인 매핑이죠. 예, 이게 B가 제로 벡터면 리니어 매핑이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블록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고요. x 벡터가 들어가서 y 벡터가 나오고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의 어, 관계식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예를 들면 랭스가 3이라고 하고요. y가 랭스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개의 노드를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노드를 그려요. 그래프에서 이제 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다 이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벡터의 첫 번째가 여기 x1이죠. 그러니까 얘가 x1이고요. 얘가 x2고 얘가 x3. 얘가 y1이고 얘가 y2. 어떤 때는 지금 여기 그려놓은 요 그림 있잖아요. 왼쪽에 이렇게 제가 X를 기둥처럼 세워놓고 오른쪽에 Y를 기둥처럼 세워놨는데 이거를 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거나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X1이 Y1과 Y2에 각각 영향을 주고 X2가 Y1과 Y2에 영향을 주고 X3가 Y1과 Y2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그래프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공지능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처럼 나타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서만 그러느냐 아니고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제가 전공하는 통신에서도 오류 정정 부호, 에러 컨트롤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내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블록도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많은 것이 가능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블록도 그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것은 어디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잘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네, 실컷 강의를 했더니 녹화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프리뷰인데요. 프리뷰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노트를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학생들이 이 continuous time system,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와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고, 또는 discrete time system의 input output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방법이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여기는 CT 시스템에 대해서 DT 시스템에 대해서는 디퍼런스 이퀘이션 못 들어봤겠지만 이거는 차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위에 거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졸업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저것밖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어떤 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아예 안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식으로 나타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알겠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유일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함으로써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 시스템을 우리가 분류를 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건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ystems고 제일 먼저 우리가 코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코잘 시스템. 그 다음에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시스템들의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주로 뭘 하냐면 이 과목에서는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오늘 그다음에 아마도 1시간 더 하면서 이 코젤러티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가, 리니어리티라는 걸로 이제 서브셋을 정의했는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는가, 그 리니어하다는 것 말고도 또는 그 리니어하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컨시퀀스가 뭐냐, 아주 리니어리티를 정의하고 나니까 줄줄줄줄 막 나오거든요. 타임 인베리언스를 정의하고 나도 좀 나오고 또 특히 방금 얘기했지만 이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우리의 관심을 딱 한정하면 또 아주 흥미로운 디어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라는 이 교과목이 되겠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렉처 노트 1에서는 본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 시그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 봤어요. 제일 먼저 피리어디서티, 시메트리, 어, 이런 것들을 가졌었죠. 바운디드니스, 뭐 right sided, 뭐 left sided, causal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렉처 노트 2에선 당연히 시그널 젠 시스템즈니까 시스템즈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당연히 굉장히 많이 정의한 다음에 그 중에서 주로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본 과목에서 다루는 이제 시스템을 볼 텐데요.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렉처 노트를 약간 바꿨어요. 제일 먼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Continuous Time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Continuous Time 시스템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는 Discrete Time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금 말한 이 CT 시스템, 그 다음에 DT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CT가 들어가서 DT가 나오거나 DT가 들어가서 CT가 나온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할 때도 뭐예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쓰는 것은 어떤 경우에 매우 잘 되고 또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뿐이지 그것이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DT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example들이 바로 미분 방정식을 소개함으로써 마치 CT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할게요. 자,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이런 R, L, C 서킷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드라이빙 하는 전류원의 전류를 인풋 시그널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덕터에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아웃풋으로 생각하고 이 시스템을 I of T라는 인풋이 들어가서 V of T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어떤 Continuous Time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모델링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과 그 다음에 기초 물리 시간에도 배웠듯이 인풋은 하면서 이 전류가 어때요? 키르이호프의 커런트 로에 따르면 이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니까 각각의
전류를 쓰고 그 다음에 요 아웃풋 볼티지는 요 양단에도 걸리고 커패시터 양단, 인덕터 양단, 리지스터 양단에도 동일하게 걸리니까 그것을 V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V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커런트의 썸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냈어요. 기계공학에서 그 쇼크 압소바, 쇼바라고 하죠. 줄여서 그 카센터에 가면 쇼바가 나갔다 하면 이제 자동차에 그 바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쇼바가, 쇼크 압소바가 있는데 걔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벌써 여러분이 물리, 기초 물리, 역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좀 동원하면 놀랍게도 여기에 요 매스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매스가 움직이는 속력을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그 F는 MA 뭐 이런 거를 잘 쓰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네, 우리가 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미분 방정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네, 모든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사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수학적으로는 동일해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그널 젠 시스템즈라는 과목이 있고 기계과에서는 그 바이브레이션 관련된 과목이 있어요. 진동. 그러면 배우는 게 거의 뭐 중복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기계과 학생이 있고 만약에 바이브레이션 관련된 과목을 들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는 이 과목을 듣고 나면 나중에 바이브레이션을 들을 때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서로 다른 시스템이 같은 어떤 매스매티컬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이렇게 물론 적분도 있지만 이게 디퍼런시에이션만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막강한 수학적인 툴들을 이용하면 기계공학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고 전자전기공학에서도 쓸 수 있죠. 수학의 힘이 이런 거죠.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보편성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언제나 보면 일반화하고 제너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셰넌이 클로드 셰넌이라는 정보이론, 정보 산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심플리파이 하라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심플리파이 해서 우리가 처음에 너무 문제가 복잡해요. 그럼 심플리파이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물론 심플리파이 하는 동안에는 그 문제의 에센스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심플리파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단계 문제들이 점점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일반화해서 풀다가 내가 본래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일반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implify 하라는 것과 generalize 하라는 것은 사실 이제 동일한 얘기예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엔지니어가 돼서 또는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잊지 마세요. simplify 해서 생각하고 다시 generalize를 해서 본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일종으로 이 그림 이그젬플 3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내놨어요. 이 문제는 실제로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히스토리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자, 왼쪽은 뭐냐면 메디컬 스쿨에서 사람이 발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뭘 그려놓고 뭐라고 할 것이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렁이라고 돼 있죠. 폐죠. 폐로부터 어떻게 되죠? 폐로부터 공기가 뿜어져 나오죠. 우리가 이 횡격막이랑 그다음에 이 폐 근처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폐를 부풀렸다. 그래서 들이쉬었다. 그다음에 쪼그라뜨리면서 내쉬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는데 요 기도 끝에 여기 보면 여기 막 같은 게 있죠. 이게 뭐죠? 보컬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확장을 해놨어요. 보컬 코드는 우리가 성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육으로 된 막이 있고요. 여기 특히 요쪽 하나에서 두 개가 우리가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공기를 입으로 들이쉬거나 코로 들이쉬면 얘가 열려 있어서 그냥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폐로.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저거를 닫은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요. 폐의 압력을. 그러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또 닫혀요. 우리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 폐의 근육이 또 누르니까 또 열렸다 닫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그려놨지만 공기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주기 신호 비슷하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제 요렇게 해서 통과해서 나와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혀와 입술 뭐 그다음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 공기를 요쪽으로 뱉어내고 입을 다물면 하는 소리를 낼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다가 mother 엄마 이렇게 할 때 하는 소리 낼 수 있죠. 예. 이때는 어때요? 얘는 그냥 통과하고 나머지가 아니죠. 여기도 떨고 떨고 있군요. 예. 여기도 바들바들 떨고 있고 요렇게 가면서 인제 뭐 엄마 할 때 엄자 소리를 냈다고 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요쪽으로도 해서 예를 들면 가, 카 이런 거 할 때는 어때요? 혀가 또 많이 작용을 하고 파 이런 거 할 때는 입술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어 전화를 할 때 핸드폰 같은 걸로 전화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 이 음성을 다시 재생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PCM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인제 그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쿠스틱 시그널을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면 그것을 그냥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면 전류가 얼마나 흐르나 전압이 얼마냐를 그냥 숫자를 따와 가지고 그냥 그거를 디지털로 전환해 놨다가 다시 나중에 그걸로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비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좀 뭐 말을 대충 해도 그렇잖아요. 좀 뭉개져도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음성을 그냥 그런 식으로 리프레젠트 하면 리던던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트 수를 줄여서 전송을 해야지 더 많은 사용자가 뭐 셀룰라 폰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여기 있잖아요. 보코더라는 보이스 코더라고 했어요. 보코더라는 것을 만들어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이스 오버 LTE 이런 걸 쓰지 않고 있으면 압축을 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로스가 사실은 좀 생기는데 최대한 안 생기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요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아까 PCM이라고 했는데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어쨌든 디지타이즈를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요런 우리의 보컬 코드, 성대가 만들어내는 이 피리어딕 시그널 성분과 그다음에 그것이 여기 통과하면서 좀 바뀌거든요. 그걸 두 개로 분리해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어떤 식이냐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이 펄스, 요게 PS of T예요. 펄스 시그널을 요 목구멍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걸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입이 어떻게 걸르고 입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걸르고 뭐 여기 어떤 녀석이 걸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그널을 시스템들이 시리얼 인터커넥션이 돼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죄송합니다. 얘가 펄스네요. PS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얘가 흐름이고요. 얘가 공기의 흐름이고 얘가 펄스예요. UGT. 예, 그렇죠. 예, 글로탈, 목의 이런 거죠. 목구멍의. 예, 이게 보컬 코드가 이제 진동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 시그널로 알아내고 그다음에 요 녀석으로 분해를 해요. 요거를. 그래서 각각 또 압축을 한 다음에 분해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말한 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해가 됐다가 각자 압축이 되고 어 또 오류 성정보로 강하게 오류 없게 만들어진 다음에 전송이 되고 여러분 친구의 어머니의 셀룰라 폰에서 어때요? 다시 합성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보코더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 이론적으로는 이 리니어 프리딕티브 코딩이라는 방법에 기반한 코드 익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션이라는 방법이 많이 쓰여 왔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CDMA 1이라는 방법, IS95라는 최 2.5 세대 CDMA 처음 할 때는 퀄컴의
코드 익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션 QSELF라는 보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했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어때요? 휴먼 보컬 시스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는 어때요? 이렇게 시그널, 그다음에 시스템, 또 시그널, 시스템, 시그널, 시스템, 시그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스템이 시리얼하게 인터커넥트 되어 있고 직렬적으로 그래서 시그널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걸로 그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설계 과제 같은 거 할 때 로봇카를 카메라를 넣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정면을 봤을 때 요 중앙선을 가지고는 이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뭐 방향을 바꾼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움직이는 걸 보고는 결국은 휠을 이렇게 흔들게 스티어링 휠을 스티어해서 방향을 바꾸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각도를 측정해서 그 값을 가지고 다시 휠을 컨트롤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스템이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 있고 여기에 카메라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입력이 카메라 이미지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디자이어드 타겟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디자이어드 타겟 이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에서 두 개가 들어가고요.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다시 얘가 들어가는 이런 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요. 예, 어, 되먹임이라고 하는데요. 되먹임, 먹임, 네, 피드백, 다시 먹이다. 네, 피드백 말 되죠, 그렇죠? 백이 돼 이렇게 되고 피드가 먹이다니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자동 제어 뭐 이런 데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어때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뭘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귀가 선천적으로 안 들린다. 그러면 말도 정확하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 혀와 입술 이런 걸 컨트롤하면서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틀린 걸 계속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나 아빠나 뭐 형제 자매들이 하는 소리, 뭐 어른들이 하는 정확한 발음들을 듣고는 따라하면서 교정해 나갔거든요. 피드백을 통해서.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도 적용되고요. 이 과목에서는 이런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많이 배우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자동 제어 우리 3학년 2학기에 있죠. 지금 이번 학기에도 자동 제어 과목을 들으면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좀 이제 기계과 비슷한데요. 많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들이 냉장고를 어디서 배우느냐? 그럼 냉장고 가전 아니냐? 그러면 전자전기공학인가? 맞긴 한데 실제로 냉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력학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더말 시스템이에요. 이제 열인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뭐 쿨런트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 식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요 덩어리가 어떤 컨스턴트 템퍼러처를 갖는 어떤 뭐 큰 뭐 베이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금속 핀을 박아놨어요. 금속 핀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또 여기 경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 네, 뭐라고 하죠 이건? 냉각제? 네, 쿨런트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속이 있는데 얘가 뭐 열 전도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쿨런트의 온도가 인풋이에요. 쿨런트의 온도가 인풋이고 네, 그렇죠. 네, 이게 핀의 온도가 출력인데 문제는 여기서 쿨런트의 온도를 여기 T라고 써놨지만 사실 여기서 T가 디스턴스예요. 뭐 미터예요, 단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제로를 기준으로 여기가 T0라는 위치고 여기가 T1이라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지만 fin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에요. T가 포지션이에요. 헷갈리게도 여기 T라고 써놨지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continuous parameter signal, discrete parameter signal 이런 말을 하면서 파라메터가 특히 타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는 그럴 때는 continuous time signal, continuous discrete time signal을 디파인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 t가 시각을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이그젬플을 하나 이 노트의 저자들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열 전달과 관련된 미분 방정식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또 나타냈는데 다시 말하지만
continuous time 또는 continuous parameter 시스템의 I/O, input output relation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방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분 방정식으로 심지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겠지만 바운더리 컨디션, 뭐 이니셜 컨디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그렇게 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뒤로 가면 제가 앞에 오버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갔나요? 예, 오버뷰에 보면 여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디퍼런스 이퀘이션 말을 조금 언급할 텐데 그것도 굉장히 한정된 소위 말해서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 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CCDE 특히 리니어 그래서 LCCDE라고 하는 서브셋 아주 작은 서브셋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스 디퍼런스 이퀘이션스에 대해서 다루긴 다룰 거지만 그냥 아비트러리한 미방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을 거니까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분 방정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복습을 해 놓으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좋을 거예요. 자, continuous time 시스템만 주로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input output relation을 나타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하나 나타냈어요. y of n은 x of n 플러스 1 마이너스 2x of n 플러스 x of n 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y가 출력이고요. 아웃풋. x가 인풋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각 n의 출력은 현재 시각의 인풋과 이건 뭐예요? 하나 과거죠. 내가 시각이 제로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네거티브 1이니까 시각 하나 과거 그다음에 하나 다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 다음이라는 것이 뭐 n이 반드시 시각이 아니라 포지션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걔들이 어떤 선형 결합으로 나오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관계식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참고로 이런 것을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딱 보니까 제곱이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이고 특히 다 리니어하니까 여기 리니어 이렇게. 그래서 LCCDE LCCDE. 근데 여기서는 이제 difference를 뜻해요. 이게 differential이 아니라 차분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input output relation을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나타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네. 자, 그런데 얘를 뭐라고 했냐면 좀 초보적인 edge detect라고 했어요. 경계 검출기. 예. 뭐 엣지라고 우리가 그냥 쓰니까 엣지 검출기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것이 요 마이너스 2 of xn을 둘로 쪼개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건 어때요? 지금과 다음 하나 미래 포지션이든 시각이든의 차이, 그다음에 요건 과거의 차이인데 이게 우리 미분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미분 비슷하죠. 그래서 second difference, 커버처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에지 디텍터를 만들었는데 정말 에지를 디텍트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엣지 그러면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차원 함수에 대해서 엣지 디텍션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력이 x of n은 n for all n이라는 그런 시그널인 경우와 x of n은 n times unit step of n for all n 이라는 두 경우를 놓고 이제 요 edge 디텍터의 아웃풋인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네. 제로일 때 제로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네거티브 1일 때 네거티브 1이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만약 이 y of n 죄송합니다. x of n의 값이 예를 들면 어떤 brightness를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 뭐 100만이면 굉장히 어두운 거고 플러스 100만이면 굉장히 밝은 거라고 하면 어때요? 이때는 서서히 쭉 이렇게 변하는 거죠. 반면에 B의 경우는 어때요? 여기도 그림을 그려놨지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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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탁 튀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엣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까맣다가 점점 밝아지는데 여기서부터 온셋돼서 가는 거죠. 이러면
요 루드멘터리한 에지 디텍터가 어떤 출력을 내는지 보면, 자, A는 뭘 냅니까? 예, A는 해보면 제로가 돼요. 모든 n에 대해서 출력이 안 나오고, Y는 열심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즉 뭐냐면 네거티브 1 포지션에 이렇게 1이라고 딱 인디케이션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에지예요, 에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어, no idea, 나는 에지가 없는 것 같아. 연속적으로 쭉 밝아지고 있으니까 모르다가 여기는 똑같다 갑자기 팍 변하니까 여기 있어요 하고 근처에다가 에지를 알려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이건 말고도 수없이 많은 discrete time system, 뭐 input output relation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그젬플로 시스템은 정말 많다. 그런데 여기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항상 뭐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주의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나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때는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인풋이 주어져도 아웃풋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주의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쇼크 압소바, 쇼바와 우리 그 RLC 서킷의 수학적인 모델이 거의 동일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매우 다른 피지컬 시스템도 매서메티컬 디스크립션은 동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I/O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방식의 이그젬플을 좀 봤는데 우리가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set of all continuous time systems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제 서브셋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코잘, 캐주얼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캐주얼이 뭐예요? 캐주얼 웨어라고 하죠. 캐주얼 웨어. 그러니까 일상복이죠. 네, 근데 순간 이게 코잘로 보였어요. 코잘. 네, 그래서 가는 바람에 내가 시노미 시스템을 너무 오래 가르쳤구나 했는데도 벌써 그렇게 착각해서 본 지 10년이 넘어 걸렸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 시노미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강의할 것 같아요. 자, 그러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코잘 말고도 또 헷갈린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통신을 전공하다 보니까 채널이란 게 중요한데 통신 채널. 그 출국장에 갔는데 인천공항에 휙 지나가는데 어떤 가게에 채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채널이 아니라 샤넬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그 용인 분당선인가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다음 역 표시가 영어로 나오잖아요. 다음 역은 어, 하면서 갑자기 시그널이라는 식으로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예, 신갈이었어요. 네, 이 농담을 벌써 한 10년째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가르치면 안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코잘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 그리고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것 말고도 코잘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리스 시스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메모리 리스 시스템. 네. 어쨌거나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주로 뭐예요?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런트 요 교집합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다. 티어리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잘 시스템이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continuous time system, 즉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CT 시스템인데 얘가 CT 코잘 시스템이고 X가 들어가서 이제 Y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코잘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코잘. 그래서 코잘은 뭐죠? 여기도 써놨지만 우리가 cause and effect라는 서로 상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코잘 시스템이란 것은 인과 율이 성립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코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잘 시스템은 그냥 대충 말하면 인과 율이 성립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인과 율이 성립한다는 게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원인 결과.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공을 던지지 않았는데 공이 먼저 맞고 그다음에 제가 공을 던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순서가 있는 건데 이것을 시스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할 텐데
일단 이 인과 율이라는 것이 이 물리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End of Time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End of Time.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진 않은데 한때는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근데 물리학 박사를 했는데 농장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농장이 있는데 자기가 물리학 박사라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농장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경영하자 하다가 그냥 농장주가 돼 버린 사람 얘기였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End of Time. 그래서 인제 시간이라는 것은 인과율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 우리는 인과율이 성립하는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만드는 일렉트리컬 시스템도 인과율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일 주가를 오늘 100% 어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제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겠죠. 예, 그런 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 그래서 코젤러티 인과율이 성립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려고 해요. 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타임 파라메타면 되는데 여기도 있지만 코젤러티라고 우리가 앞으로 정의할 텐데 그게 이 베리어블 t가 타임이 아니면 사실 적용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타임 t의 오리진과 여기서 타임 t의 오리진의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코젤러티가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언뜻 볼 때는. 예. 하지만 정말 피지컬한 시스템을 그대로 모델링한다면 코젤러티는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코젤러티가 뭔지를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데피니션이 있는데요. 우리 본래 우리 작년에 여러분이 혹시 다운을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데피니션을 뜻하는 def 이렇게 안 달아놨을 텐데 제가 올해 마지막이긴 하지만 다 좀 수학책 비슷하게 좀 고치고 있어요. 이게 보기 편해서. 자, 이제 봅시다. 일단 시스템 X of T 화살표 Y of T. 근데 우리가 요런 표기법, 노테이션을 정의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렇게 얘기하면 요게 시스템의 인풋, 요게 시스템의 아웃풋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 of T, Y of T 이렇게 쓰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X가 들어가서 Y가 나올 때 코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콤마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올 때 만약 if 그리고 X1과 X2가 여기 X1과 X2가 어떤 T0까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Y1과 Y2도 그 T0까지 똑같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T0에 리얼 T0에 대해서 그다음에 모든 X1, X2 뭘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X1, X2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렇죠? 이걸 코잘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안 그려놨네요. 제가 그려줄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가 T고요. 여기 X1이에요. 먼저. 그래서 예를 들면 X1이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X2가 어떤 T0까지 X1과 똑같아요. 여기는 좀 달라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 X2 of T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스템이 코잘 시스템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얘가 정의를 하냐면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Y1 of T면 어떻다고요? 코잘 시스템은 같은 T0를 가지고 어때요? Y2가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엔 뭐 다를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특정한 X1, X2와 또 어떤 T0를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의의 T0를 잡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 함수 값이, 시그널 값이 같은 X1, X2를 뭘 잡아도 그 아웃풋 Y1, Y2가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언뜻 보면 이게 코젤러티와 무슨 관계가 있지 싶지만 이런 거예요. T0까지 입력의 과거가 같으면
출력의 과거도 같은 거예요. 이게 코잘 시스템이에요. 코잘 시스템. 코잘 시스템은 T0까지 입력이 똑같이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 T0까지 출력도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달라지면 미래의 어떤 다른 값에 영향을 받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코젤러티의 정의로 사용하는데 처음 보면 헷갈리죠. 아마 시노미 시스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어, 모든 Continuous Time Periodic 시그널이 Fundamental Period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후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일 텐데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코젤러티를 정의를 엄밀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결국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제일 낫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코젤러티는 뭐라고요?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 하나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코잘하다. 이 시스템은 코잘해.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입력이 x, 출력이 y인데 여기다가 어떤 x1과 x2를 넣는 서로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1을 넣으면 y1이 나오고 x2를 넣으면 y2가 나올 텐데 x1과 x2가 어떤 t0까지 다 똑같으면 y1과 y2도 그 같은 t0까지 다 똑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면 이 시스템을 코잘하다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 4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4개의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즈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편의상 x가 들어가서 y가 나와요. x를 인풋, y를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a, b, c, d 4개의 cd는 이제 discrete time이니까 xn이 들어가서 yn이 나와야 되겠죠. 이 4개의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systems가 코잘한지 그리고 코잘하지 않은지 그때는 넌 코잘하다고 하는데 코잘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답을 주세요. 자, 보고 있는 학생들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A는 코잘해. 네, 답이 코잘하다. B는 넌 코잘이고요. C는 넌 코잘이고 D는 코잘이에요. 이게 답이고요.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코잘할 경우에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코잘하다를 보이면 되고 넌 코잘할 때는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으면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왜 블록 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블록도를 이용해서 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낸 다음에 그 블록도에 있는 각각의 서브 시스템이죠. 걔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는 고잘한지 안 한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A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먼저 자, x of t라는 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 of t-1이란 거의 제곱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뜻이죠. 참고로 제곱은 여기다가 붙여도 되지만 이름은 x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 x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제곱하기 전에 뭐예요? x를 먼저 x of t-1은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x였으면 x of t-1은 요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0초에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1초 가서 나오죠. 1초만큼 딜레이를 준 거죠. 그래서 x of t를 딜레이 by 1 second인 시스템을 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인풋을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x of t-1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제곱하죠. 그래서 여기는 스퀘어링 디바이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점이고 스퀘어.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뭔가의 스퀘어인데 x of t-1이네. 자, 이제 봅시다. 자, 여러분이 어떤 입력이 쭉 들어오는데 친구한테 넘겨줄 때는 1초 딜레이를 주고 넘겨줘요. 자, 이 시스템은 코잘합니까? 네, 코잘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입력이 들어와요. 그것을 제곱해서 넘겨줘요. 이것은 코잘한데 특히 얘는 메모리 리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아웃풋이 현재의 인풋에만 관련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메모리 리스라고 해요. 메모리 리스 시스템은 코잘합니까? 코잘하죠. 왜 그래요?
예, 정의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안 해볼 것 같다 싶으면 제가 퀴즈나 exam에 내겠어요. 자, 메모리리스 시스템은 고잘하다. 아니면 스퀘어링 디바이스는 고잘 시스템임을 정의를 이용해서 보이시오. 자, 그래서 온통 고잘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고잘해요. 자, 그 다음에 D번을 볼까요? D번 고잘하다고 했는데 D번은 보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예,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x of n-1의 3승이죠. 예,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에 n 플러스 1이 곱해져서 출력을 내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출력이에요. 거꾸로 와도 쉬울 때가 있어요. 자, 출력인데 출력은 뭐와 무엇을 곱이에요? 2분의 1에 n 플러스 1과 요 녀석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리고요. 2분의 1에 2분의 1 raised to the power of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3승이 있네요. 그래서 큐빙 디바이스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x of n-1이니까 여기다가 x of n-1이라고 적어놓고 자, 입력은 x of n이에요. 자,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delay by 1. 그럼 얘가 코자라고 메모리 리스인 큐빙 디바이스 코자라고 자, 요게 문제인데 이건 그냥 뭐예요? 매 시각이 변함에 따라서 지수함수를 곱하는 거죠. 이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고잘한 거예요. 멀티플라이어. 따라서 D도 고잘한 시스템이 되겠어요. B와 C는 발레를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잘 시스템과 메모리 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리스 시스템의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인 무수히 많은 시스템을 배웠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때. 게다가 스칼라를 현재 값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주고요. 나오는 스칼라를 현재의 출력 값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제곱만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x 제곱 오브 t 플러스 뭐 2xt 플러스 1을 y 오브 t라고 한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보던 y는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서 x 자리에 x 오브 t를 그냥 넣은 거고 y 자리에 y 오브 t를 넣은 거죠.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은 무수히 많고요. 이런 폴리노미얼로 된 거 말고도 뭐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메모리 리스 시스템은 현재의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예. 입력이 바뀌면 그 다음에 미래의 값과 과거의 값이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리스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 리스도 메모리 리스 시스템도 고잘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시험에 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블록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사실은 엄밀히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좀 다르다.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다. 근데 그냥 편의상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게요. 다음은 이제 리니어리티를 봐야 되는데 이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만한 데다가 뭐 이렇게 크게 리니어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얘도 뭐 아무리 작게 해도 더 작죠. 예. 이 세상의 모든 피지컬한 시스템은 넌 리니어해요. 리니어하다는 것은 그냥 수학적인 어프락시메이션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예. 하지만 예, 넌 리니어 시스템은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리니어가 아닌 시스템을 넌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리니어 시스템은 다루기 좋고 거기에 맞는 어떤 티어리가 디벨롭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분석도 되고. 근데 넌리니어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엔지니어링, 문명 이런 것은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엄밀하게 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한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리니어한 걸로 만들어요. 거의 리니어하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디자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학적 툴로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때. 근데 넌리니어하게 되면 매우 다루기가 어려워서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넌리니어 뭐 통신에서의 소자 하지마 졸업하고 싶어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요 녀석을 다루는 넌리니어 시스템을 다루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뉴럴 넷 때문에.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넷이 등장하면서 넌리니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옛날보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디자인하는 것은 쉬워졌는데 설계하는 것은 쉬워졌는데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기존의 리니어 시스템에서의 어떤 분석 수준에 비하면 아주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정밀한 그다음에 톨러런트 해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그래도 더 보고 특히 리니어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 데피니션이 나왔어요. 자,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리니어하대요. 네. 그러면 뭐라고요? 언제? 데피니션에서 if는 if and only if라고 했죠. 이런 거예요.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이 시스템에서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온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녀석을 넣어서 이 녀석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다고요? 예. 얘와 얘의 linear combination with weight AB로 했더니 출력이 얘와 얘의 linear combination with weight AB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프로퍼티를 뭐라고 해요? 슈퍼포지션 프로퍼티라고 해서 뭐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로퍼티라고도 부르는데 굳이 뭐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 슈퍼포지션 프로퍼티가 성립하면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리니어하다고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일 때도 똑같아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도. 어, 그러면 이제 이 define 하고 나면 consequence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중요한 consequence가 이거예요. 그래서 렘마라고 붙였어요. 뭐 아주 어려운 뭐 베르마이 렘마, 라스트 렘마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consequence. 자,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리니어하면 제로를 넣으면 제로가 나온다. discrete time 시스템이 리니어하면 제로를 넣으면 제로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 제로 인풋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네. x of t equals 0 for all t. discrete time이라면 x of n equals 0 for all 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zero output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타임 t0나 n0가 아니라 y of t equals 0 for all t, y of n equals 0 for all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건 렘마이기 때문에 이게 if then이죠. 이건 if and only if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리니어 시스템이면 zero in, zero out이라고 해요. 이 프로퍼티를 zero in, zero out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zero in, zero out을 만족하면 리니어 시스템입니까? 네, 아니에요. 그럼 발레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렘마의 converse는 true가 아니에요. 질문을 했죠. question, converse는 true냐, not인데 그러면 counter example, 발레를 찾으면 되는데 발레를 그냥 제가 줄게요. 근데 물론 여러분 여기서 끊고 생각한 다음에 확인해도 되겠어요. 발레는 아까 봤던 스퀘어링 디바이스죠. 제로를 넣으면 제로가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리니어 시스템은 definitely 아니죠. 스퀘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리니어 펑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과 엄밀한 의미에서 리니어 펑션, 리니어 매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것을 선형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선형, 리니어하지 않고요. 이런 거는 affine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까지가 선형이고 상수가 b가 제로가 아니면 affine이라고 b가 제로일 때만 리니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선형 대수학에서도 어때요? y는 ax 이게 선형 입출력 관계식이죠. 벡터의. 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리니어이면 zero in, zero out인데 역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zero in, zero out이라고 해서 리니어는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으면,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죠. if then 얘의 그 명제, 그다음에 역, 이, 대우라는 게 있죠. 대우 명제, 컨트롤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컨트롤 포지션은 뭐예요? 결론을 부정하죠. not zero in, zero out implies non-linear. 이것은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뭐냐면 zero in, zero out을 만족하지 않으면 non-linear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로 넣어보세요. x에. a가 not zero면, non-zero면 y equal ax 더하기 x는 리니어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